네, 안녕하세요. 건강한의사 주성환 원장입니다. 오늘 한의학 상식을 전해드리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 많이들 아시는 화병이라는 질환입니다. 화병이라는 말을 흔히 이야기들을 하지만 정확하게 어떤 증상과 어떤 양상으로 진행되는지 혹은 어떻게 치료가 되는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간략하게 대략적인 이야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화병의 경우는 한국에서만 이름이 언급이 되고 있는 질환은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이미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논의가 되고 있는 질환입니다. 이제 완전히 병명으로 등록이 되지는 않았지만 이시영 박사가 80년대 보고를 하면서 DSM이라고 부르는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 편람이라는 책 4판에 이제 한국인의 문화증후군으로 화병이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정신의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미 화병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화병에 대해서 이제 다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화병을 다시 정의를 하게 되면 화병은 사실 의서에는 우루화병이라는 용어로 이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우루화병은 막힐 울자에 불화자를 써서 이제 정상적으로 표출이 되어야 되는 화가 배설이 되지 못하고 표출이 되지 못하고 쌓여서 생기는 질환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실제로 화병의 정의는 이제 밖으로 표출되지 못한 분노, 그래서 흔히 의학적인 용어로 내재화된 분노라고 하는데요. 이 내재화된 분노가 표출이 되지 못해서 최종적으로는 신체적인 증상으로 발현이 되는 질환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혹은 기타 분노와 관련된 질환들과 화병이 어떻게 다른가라고 이제 질문을 할 경우에 가장 핵심적으로 다른 부분은 신체화된 증상이 뚜렷한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인가 이제 분노 조절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가 아니면 혹은 불안과 관련된 문제가 있는 대체적으로는 증상이 겹치지만 화병은 여기 적어 놓은 것처럼 전신의 열감이나 불면, 두통, 어지럼증, 답답하고 숨차고 이런 증상들이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때 이제 화병이라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병의 경과 양상을 대략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화병의 경과 양상은 크게 4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처음 보고를 했던 이시영 박사가 정의를 한 단계에 해당을 하고요. 크게 4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분노기입니다. 분노기의 경우는 이제 우리가 감정적으로 분노가 생겼을 때 그것이 표출이 되고 다시 깔아앉게 되는 양상을 이야기를 하고요. 이건 이제 지속적으로 분노가 야기가 되기 전에는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오는 생리적인 이 상태에 가깝다고 볼 수가 있고요. 지속적으로 분노가 형성될 만한 분노 사건들이 계속 유지가 될 경우에는 갈등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갈등기는 이 분노와 불안 사이에서 내적인 갈등을 일으키면서 불안과 분노가 공존을 하는 시기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단계가 지나서 지속적이고 만성화된 분노의 사건들이 계속 유지가 될 경우에는 이제 우리 심리적으로 그 분노의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 체념을 하는 단계로 가는 체념기가 되게 됩니다. 체념기는 이제 이 상황들에 대해서 포기를 하게 되고 사실은 이 분노가 표출이 못 된 상태로 그대로 유지가 되는 시기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정서적으로 대체적으로 우울한 기분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경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납니다. 이제 화병의 경우는 한국에서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고부 갈등의 모델을 기본으로 해서 가장 연구가 많이 됐고 실제로 여성 40, 50대의 여성분들이 가장 크게 호소하는 질환인데요. 이분들의 경우에 처음에는 이제 시어머니의 어떤 이야기들에 대해서 분노를 하다가 이제 그게 좀 분노가 초기의 장기 스트레스화 될 때는 이 내적인 갈등에 의한 불안이 유지가 되다가 이 체념기로 접어들게 되면 포기를 하고 그냥 현재의 상황에 이 적응을 하면서 살게 되는데 이 3단계까지가 일반적으로 심리적인 어떤 분노들이 내재화되는 과정을 묘사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화병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여기 4단계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신체 증상기에 해당할 때 이제 일반적으로 화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신체 증상기는 이 분노가 점점 체념을 거쳐서 내재화되면서 신체적인 증상으로 발현이 될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답함이나 숨참, 그다음에 어지러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가슴의 열감이나 혹은 신체의 전신적인 열감을 호소할 때를 증상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단계가 됐을 때 일반적으로 화병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화병을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병의 경우는 이미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이 단계가 화병이다라고 진단할 만한 진단 툴이 여러 가지 연구 작업을 통해 가지고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설문지나 이제 면담법을 통해서 검사를 해서 이 사람이 화병이구나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진단의 어떤 방법들은 이제 화병 면담 검사, 그다음에 화병 SCID라고 하는 화병 설문 방법, 그다음에 화병 척도, 화병 변증 도구를 통해서 이 사람이 화병의 어느 단계인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신체적인 양상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인 방법이 이제 적외선 촬영 진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외선 촬영 진단은 한의원이나 병원에 가셔서 이제 상의 탈의를 하고 이제 적외선 체온을 재는 많이 환자분들께서 많이 그 병원이나 한의원에 내원하셔서 검사를 해보신 방법일 텐데요. 이 화병의 경우는 이 연구의 방법, 이 적외선 진단을 통해서 연구를 해본 결과 화병 환자들은 대체적으로 가슴이나 이 머리나 혹은 상부의 피부의 온도가 현격하게 증가해 있는 반면 손발의 경우, 손발이나 이 복부의 경우는 현저하게 체온이 낮아져 있는 경향을 뚜렷하게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이제 신체화된 화병의 대표적인 증상으로 이제 진단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두 번째는 이 심박 변이도라 그래서 이제 심장이 정상적으로 안정적인 이 전기 신호를 유지를 하고 있나를 지속적으로 관찰을 통해서 이 화병을 간접적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 화병 환자들의 경우는 이미 아주 만성적으로 스트레스를 오래 알아온 상태에서 이제 진단이 되기 때문에 교감신경이라고 부르는 우리 몸을 정상적으로 활력을 주는 신경의 활성도가 아주 낮아져 있는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2차적으로 화병 진단에 이용을 하기도 하고 두 가지 이 적외선 체열 진단이나 HRV라고 부르는 이 심박 변이도의 경우는 이미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검증이 되어 있는 검사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화병이라고 진단을 하는 경우에 한의학적으로는 이 진단 및 치료를 할 때 좀 더 세분화해서 지금 증상이 어떤 단계인가를 크게 5단계로 나눠서 진단하고 치료에 응용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옆에 나와 있는 진단 기준인데요. 첫 번째 이제 초기의 단계에 해당하는 이 변증명이 간기울결이라고 부르는 증상으로 주로 이제 가슴이 답답하고 숨쉬기가 힘든 양상을 나타낼 때를 의미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간화상념이라고 하는 건 열이 위로 치받는 양상을 띠기 때문에 눈이 충혈되거나 아니면 입이 쓰거나 목이 답답하거나 숨쉬기가 불편한 거, 그다음에 화나 짜증 등의 이 굉장히 액티브한 감정들을 크게 표출을 하는 양상을 나타낼 때 간화상념이라고 이제 진단을 합니다. 세 번째는 심신불교라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안정을 취하지 못하고 불안 양상이 지속되고 특히나 야간에 발열이나 불안감이 증폭되는 양상의 화병일 때 심신불교증이라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요. 보통 이제 좀 소심한 여성분들이 자주 호소해서 야간이 되면 열이 하루를 복습하면서 열이 치받아 오른다거나 두근거려서 이제 잠을 못 잔다거나 하는 등의 양상을 나타낼 때 이제 심신불교증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기혈양어라 그래서 기혈양어는 대체적으로 아주 쇠약한 징후가 나타나는 분들, 이제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아주 쇠약한 양상일 때 나타나는 분들을 진단할 때 쓰는 진단명이고요. 이 경우는 이제 입맛이 없다거나 어지럽거나 아니면 기운이 너무 없어서 생활하기 굉장히 불편한, 그래서 주로 주된 정서가 우울감을 호소를 하면서 화병 징후들이 뚜렷할 때 기혈양어라고 이제 진단을 하게 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다물담뇨라고 부르는데 다물담뇨는 귀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아니면 구역질이 난다거나 혹은 안절부절 못하고 불안해하는 양상을 띠는 이제 화병일 때 다물담뇨형 화병이다 이제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됩니다. 크게 5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환자의 어떤 컨디션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가 이제 달리 진행이 되게 되고요. 구체적으로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접근해서 치료를 하는가 하는 건 이제 지금 연구된 바에 의하면 침구 치료나 한약 치료가 상당히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 이제 그렇게 이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된 혈자리들이 앞에 이제 자료들에 나오는 것처럼 전중은 이
양유두의 중간에 있는 이 흉골 뼈에 해당하는데 화병 환자들의 경우에 대부분 이 전중혈을 눌렀을 때 압통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요. 환자분들이 이 주위를 중심으로 해서 열감이나 답답함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장 유의미하게 치료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중환이나 합곡, 족삼리나 백회 등 이제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이제 뇌나 기타 신경 등의 이 자극을 줘서 안정을 시킬 수 있는 여러 혈자리들이 효과가 이미 검증이 돼 있어서 그걸 이제 임상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한약 치료인데 한약 치료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흥분을 낮추고 이제 기의 소통을 원활하게 해서 화병을 개선하는 쪽으로 이제 연구가 많이 돼 있고 이미 어느 정도 이상 검증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세 번째는 한의신경정신요법이라고 해서 이 한의학에서도 고래로 이 정신 상담에 해당하는 요법들이 많이 발전을 해왔거든요. 그 기본적인 토대는 심신이 하나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관점이고 심신을 동일시해서 같이 조절을 하는 형태의 방법들을 이제 취해서 이제 정신적인 부분을 개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방법들이 여기 언급되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입니다. 이런 방법의 상담 요법을 통해서도 이 화병의 개선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이미 상당 부분 많이 진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화병에 관해서는 한의학적인 치료가 상당히 유의미하게 활용이 되고 실제로 효과가 있다는 게 많은 부분 검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편한 증상, 특히나 신체적인 증상을 장기간 호소하시는 환자분들께서는 가까운 한의원에 내원하시면 적절한 치료를 통해서 훨씬 편안하고 안정감 있는 마음의 상태를 얻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